한국군이 새로 만든 기관총 하나 때문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미친 이야기 하나 들고 왔거든요.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소름이 쫙 돋았는데 한국 방산이 이제 진짜 선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 군대가 30년 넘게 쓰던 기관총 있잖아요. K3 경기관총이요. 이거 문제가 진짜 심각했던 거 아시나요? 근데 이번에 나온 K-15 기관총은 그냥 차원이 다른 물건이거든요.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일단 K3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진짜 우픈 역사거든요. 1989년도에 처음 군대에 보급됐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88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려던 시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 기술력이 완벽했을 리가 없죠. 경기관총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운 무기거든요. 분당 700발에서 1000발씩 쏴대는데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면서도 단 한 발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밀한 기계공학의 결정체인데요.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제조 기술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공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부품마다 미묘하게 규격이 달랐던 거죠. 총 한 자루 한 자루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수제 맞춤 명품도 아니고요. 군용 무기는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돼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총은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데 어떤 총은 몇 발 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완전 로또였던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보고됐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고장나면 수리하고 또 고장나면 또 수리하고 이게 30년 동안 반복됐던 거거든요. 병사들은 훈련 중에도 총 고장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정비병들은 맨날 K3 뜯어고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진짜. 그러다가 2018년에 육군이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2000발씩 쏴보는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멘붕 왔대요. 총 한 자루당 적게는 6번, 많게는 35번 고장이 난 거예요. 35번이요. 2000발 쏘는 동안 35번 멈춰 선 거예요. 계산해보면 57발에 한 번꼴로 고장난 거잖아요. 분당 700발 쏘는 총인데 몇 초도 못 버티고 멈춰버린다는 소리거든요. 미군 기준은 아시나요? 1600발당 고장 한 번 이하예요. 우리는 57발에 한 번이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미군이랑 비교하면 우리 총이 28배 더 자주 고장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 앞에 섰는데 총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병사들이 이 총을 믿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군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15 기관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K3를 좀 개량한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단 신뢰성부터 달라요. K3가 57발에 한 번 고장났다면 K-15는 그냥 안 멈춰요. 시험 사격에서 수천 발을 연속으로 쐈는데도 단 한 번도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원래 기관총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K3가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열관리 기술이 완전 다른 레벨이에요. 기관총은 계속 쏘면 총열이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금속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요. 그러면 명중률이 떨어지고 고장날 확률도 높아지는데 K-15는 800발을 연속으로 쐈는데도 화력이 더 안정적이었대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국 열제어 기술의 진짜 실력이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K-15에는 열상 조준경이 기본으로 장착돼요. 야간 투시경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왜 미친 기술이냐면요. 밤이든 안개가 끼든 폭우가 쏟아지든 상관없이 적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 체온을 감지해서 빨갛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냐면요. 미군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이 정도 장비는 특수부대한테나 줘요. 일반 보병 분대원한테는 안 주거든요. 너무 비싸서요. 근데 한국은 이걸 모든 기관총에 기본으로 달아버린 거예요. 분대 단위에서 다 쓸 수 있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군 일반 보병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 특수부대급 장비를 갖게 됐다는 소리거든요. 해외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이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한국은 이제 소구경 화기 영역에서도 완성형 체계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됐다예요. 완성형 체계요. 이게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소총이나 기관총 같은 소화기는 기술이 이미 다 정립된 분야예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이 해낸 거죠. 유럽 방산 전문가들도 난리예요. K-50는 단순한 K3의 대체품이 아니라 한국식 현대 보병 전투 교리를 보여주는 무기다라고 평가했대요. 전투 교리라는 게 뭐냐면요. 군대가 싸우는 방식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기 하나가 싸우는 방식까지 바꿔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한 미국 군사 포럼에서는 K-50는 보병 교전 양식을 바꾸는 접근이다라고 분석했어요. 보병 교전 양식을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보병들이 싸우던 방식이 있었잖아요. 밤에는 시야가 제한돼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화력 지원이 필요하면 무전으로 요청하고. 근데 K-15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도 나처럼 보이고 분대 단위에서 강력한 화력을 즉시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장성이 엄청나요. K-50는 모듈식으로 설계돼서 필요에 따라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달 수도 있고 더 강력한 조준경을 달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레고도 아니고 전쟁 무기가 이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극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이제는 개인분대 화기까지 한국 무기가 표준을 새로 쓰고 있다. 한국 방산의 침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침투 범위가 넓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 무기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자기네 무기 시장을 잠식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차는 K2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주포는 K9이 폴란드 같은 데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이제 기관총까지 K-15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 방산이 방어 무기부터 공격 무기, 심지어 개인 화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외국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도 하죠. 특히 미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기 시장은 미국이 거의 독점해왔거든요. 미국 무기 사면 성능 좋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다들 미국 무기를 샀던 거예요. 근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한국 무기도 성능 좋고 게다가 가격은 더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해주고 무기 시장의 아마존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폴란드가 대표적이잖아요. K2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도 엄청 샀고 KF-21 전투기까지 계약했어요. 한국이 폴란드 군대를 거의 통째로 리뉴얼해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사 안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 무기한테 밀리고 있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빠르게 생산해서 배송까지 해주니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무기 수요가 엄청 늘었는데 한국이 그 빈자리를 확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K-15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성이에요. 전쟁터에서 무기가 고장나면 그게 곧 죽음이거든요. 병사들이 무기를 믿지 못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K-50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병사들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료 같은 존재인 거죠. K3를 썼던 병사들 증언을 들어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훈련 중에도 총이 멈출까 봐 항상 불안했다. 실전이었으면 죽었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30년 동안 우리 병사들이 이런 불안감을 안고 군 생활을 했다는 게 진짜 화가 나요. 그에 비하면 K-50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병사들 반응이 이제 총을 믿고 싸울 수 있다. 밤에도 적이 다 보인다. 화력이 너무 강해서 놀랐다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군대가 병사들한테 제대로 된 장비를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K-50는 인체공학적 설계도 엄청 신경 썼대요. 무게 배분이 최적화돼서 오래 들고 있어도 덜 피곤하고 그립감도 좋아서 조준이 편하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실전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몇 초 빨리 조준하고 몇 초 빨리 쏘는 게 생과 사를 가르는 게 전쟁터예요. K-15의 사격 정확도도 미친 수준이에요. 초중경이라는 정밀 조준 장치가 기본으로 달리는데 이게 레이저로 거리를 재서 탄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목표물도 훨씬 잘 맞춰요. 일반 병사가 K-15를 들면 저격수 수준의 정확도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기적인 장비인지 감이 오시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K-15는 총열 교체가 엄청 빨라요. 기관총은 계속 쏘면 총열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총열을 교체해야 하거든요. 근데 K3는 이거 교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적한테 공격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K-15는 몇 초 만에 딸깍 교체돼요. 전투 중에도 화력 공백이 거의 없는 거예요. 탄창 시스템도 개선됐어요. K3는 탄띠를 쓰는 벨트 급탄 방식이었는데 이게 걸리거나 꼬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K-15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대요. 급탄이 엄청 부드럽게 되고 탄이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라는 거죠. 이것도 신뢰성에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K-15는 방진 방수 성능도 뛰어나요. 진흙탕에 빠뜨려도 물에 담갔다가 꺼내도 모래바람이 휘몰아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군용 무기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돌아가야 하거든요. 전쟁터가 깨끗한 실내가 아니잖아요. K-15는 어떤 환경에서도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죠. 내구성도 장난 아니에요. 부품 수명이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만큼 정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군대 입장에서는 돈도 절약되고 운용도 편해지는 거예요. 병사들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요. K-15의 또 다른 특징은 소음 감쇄 기술이에요. 기관총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소음기를 달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거 달면 소음이 확 줄어들면서도 화력은 그대로래요. 특수 작전 같은 데서 엄청 유용한 거죠. 조용히 접근해서 기습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각대 시스템도 개선됐어요. 기관총은 보통 양각대에 올려놓고 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명중률이 떨어지거든요. K-15는 양각대가 엄청 튼튼하고 각도 조절도 편해서 어떤 지형에서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대요. K-15 개발하는데 얼마나 공들였냐면요. 실제 전투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시험장에서 수만 발을 시험 사격했대요. 영하 40도 극한 추위, 영상 50도 폭염, 폭우, 모래 폭풍 등 온갖 악조건을 다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외국 군대들도 K-15에 관심이 엄청 많대요. 이미 몇몇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고요. 한국 무기의 명성이 워낙 좋아져서 K2나 K9처럼 K-15도 수출 대박 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국 방산이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K-15의 진짜 의미는 수출이나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이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최전방 부대에 K-15이 배치되면서 전투 준비 태세가 확 달라졌대요. 병사들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훈련 성과도 좋아지고요. 장비가 좋으면 사기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K-15는 단순히 K3를 교체한 게 아니라 한국군 보병 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이제 한국군 보병은 개인 화기부터 중화기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거거든요. K2 소총, K-15 기관총, 거기에 최신 조준 장비까지. 이 정도면 어떤 적과 맞닥뜨려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죠. 그리고 K-15는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거예요. 모듈식 설계 덕분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적응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조준 시스템이나 더 발전된 센서 같은 거요. 미래 전장에서도 계속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그리고 이제 K-15 기관총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무기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특히 K-15 같은 개인 화기는 대량으로 필요한 거라서 수출 잠재력이 엄청나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관총을 필요로 하거든요. K-15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면 한국 방산 수출액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어요.
이미 K2나 K9으로 명성을 쌓아놨으니까 KP-15도 충분히 가능성 있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게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잖아요. 근데 기술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방산 같은 첨단 산업에서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인 거죠. KP-15을 만든 연구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K3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기관총들을 다 벤치마킹했대요. 미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등 각 나라의 장점을 다 흡수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에요.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더한 거죠. 특히 열관리 기술이나 조준 시스템 통합 같은 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무기를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단계에 온 거예요. KP-15의 성공은 다른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이미 차세대 소총이나 저격총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KP-15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적용하면 또 한 번 혁신적인 무기들이 나올 거예요. 한국군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장비로 무장하는 날이 머지않은 거죠. 그리고 KP-15는 단순히 무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생태계도 중요해요. 탄약, 정비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함께 발전해야 하거든요. 한국은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능숙해요.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도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지원이나 교육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잖아요. KP-15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외국 군대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매력적이에요. 무기 하나 사면 그냥 끝이 아니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받는 거니까요. 이런 종합 솔루션 제공 능력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인 거죠. KP-15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엄청 성장했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중소기업부터 최종 조립하는 대기업까지 모두 기술력이 향상된 거죠.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앞으로 더 어려운 프로젝트도 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인재들도 방산 분야로 많이 모여들고 있대요. 예전에는 방산이 좀 구식 산업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K2, K9, KP-15 같은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젊은 엔지니어들도 나도 세계 최고 무기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좋은 인재가 모이면 더 좋은 무기가 나오고 그게 또 수출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 방산이 지금 이런 선순환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무기들이 나올지 상상만 해도 기대되죠. KP-15는 그저 기관총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상징이거든요. 기술 독립을 넘어서 기술 선도국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 우리 세대는 역사의 증인이에요. 앞으로 KP-15이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물론 전쟁이 안 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유사시에는 KP-15이 우리 병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KP-15을 쓰는 군대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한국 방산의 미래는 정말 밝아요. K2, K9 천궁, 그리고 KP-15. 이제 한국 무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아니 오히려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쌓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인 거죠. K3의 실패가 있었기에 KP-15의 성공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한 용기, 그리고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집념. 이런 게 합쳐져서 지금의 KP-15이 나온 거거든요. 한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죠. 마지막으로 KP-15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한국은 할 수 있다는 것. 기술이 부족하면 개발하면 되고, 경험이 없으면 싸우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KP-15는 그런 한국인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이에요. 이제 KP-15는 한국군의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멈추지 않는 화력,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시야,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신뢰성. 이게 바로 한국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투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K-15이 있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이 만든 무기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보병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예요.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 K-15는 그걸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